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번 이혼한 여자입니다. 고등학생 때 만난 오빠와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결혼했기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질 때까지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했던 오빠는 한두 달 일을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 먹고 외박도 종종 하였습니다. 놀러 나갈 돈이 떨어지면 시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나가거나 제가 벌어온 월급 통장에서 몰래 빼서 나가 놀았습니다. 돈 문제, 직장 문제로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시부모님께서는 젊은 나이인데 놀고 싶은 건 당연한 거라며 편만 들어주셨고 놀러 나갈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저한테 화를 내거나 손찌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남자랑은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출근한다고 나오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날만 가득했던 짧지만 너무 길었던 약 1년간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너무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저였기에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수중에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고시원을 잡고 낮에는 일자리를 구하면서 밤에는 고깃집, 편의점 알바를 하였습니다. 구로공단의 작은 제조업 공장에 격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너무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주문이 많아 생산 라인이 늦게까지 잔업하는 날이면 가서 도와주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할 무렵에 이혼녀라는 지난 과거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다며 끊임없이 사귀자고 하던 과장님과 1년간의 연애 후 2번째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저희 부모님께도 계속 찾아뵙고 인사와 허락을 받아낸 오로지 저만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덕분에 친정 부모님하고도 다시 왕래를 하였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걱정이 될 만큼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2 아이의 엄마와 듬직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덧 회사에서 부장까지 진급을 하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독립하여서 자기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며 저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한창 커가는 2 아이가 있었지만 어린이집 보내고 난 후 동네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저녁에 짬짬이 부업을 하면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탤 수 있으니 애들이 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애들이 어린 지금이 기회라고 우리가 1살이라도 더 젊을 때 도전해보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나름의 준비와 계획 끝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자기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매출이 나오진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주문이 들어왔고 주말에는 같이 회사에 가서 잊었던 기억을 더듬으며 밀려있던 격리 업무도 처리해 주었습니다. 31번째 생일날 월급이라며 1,000만 원을 꺼내는 이 남자. 고생 많았다면서 앞으로 알바도 그만하고 다시 공부해서 가보고 싶었던 대학도 가고 잃어버렸던 인생을 하나둘씩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날 둘이서 안고 펑펑 울었네요. 1년간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였고 드디어 2 아이가 있는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대학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매 과제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다시 과제를 하고 있으니 20대가 된 것 같다며 웃곤 했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해에 남편의 회사는 예상치 못한 사기로 재정난에 고생하다가 부도가 났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힘을 내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빚쟁이들과 매일같이 은행, 카드사의 독촉 전화들이 저희를 지쳐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남편과 맥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위장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두 아이는 친정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간 일을 하면서 빚을 갚다가 파산 신청을 하고 다시 평범하게 같이 살자고 하였습니다.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려고 하였지만 하루가 다르게 가세는 더 기울어져 갔고 저는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두 아이들에게는 못할 짓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혼만은 하기 싫었는데 상황이, 현실이, 수억이 넘는 빚이 저희 부부를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가 배를 타며 일한 돈으로 착실히 빚도 갚고 저의 가족 생활비도 보내주었습니다. 배딜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며 돈도 많이 주고 몇 년만 고생하면 다 갚을 수 있다며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할 때마다 말하였습니다. 저는 다치지 말라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거기 어디냐고 애들 얼굴 보고 싶지 않냐고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지만 끝까지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들은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분이 배에서 조업 중에 그물에 딸려 내려가 바다에 빠지셨고 꼬인 그물을 풀어서 건졌는데 이미 운명하셨다고. 거기가 어디냐며 바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고 손과 발은 퉁퉁 불어 있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상해 있었습니다. 초밥과 회를 좋아하던 남편은 자연산 회를 자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다고 했었는데 90kg 가까이 나가며 체격이 좋았던 남편은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못 봤었던 흉터들도 생겼고요. 구급차를 타고 남편과 친정집 근처 장례식장으로 왔고 하늘나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큰 아이는 충격이 커서 말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스스로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했었다면, 힘들었어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저희 남은 세 식구 편하다고 남편만 그 힘든 곳에 혼자 두고 온 것 같아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일했던 숙소에 들려서 남편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챙겨왔습니다. 언제 왔다 갔는지 저와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들이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해 크리스마스에 깜짝 놀래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남편이 떠난 지도 15년이나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 옆에서 두 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고생 많았다고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곳에 가게 되면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남편이 더 생각나네요. 두서없이 제 이야기를 적어보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